여러분요, 사람이 동물, 짐승하고 다르다면 그게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백 팀장님? 네. 사실 이제 무개념한 사건이고요. 정말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촉발이 되는 요인이 이제 소년법 폐지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 그러니까 도봉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새로 드러난 사실이 있죠. 아, 뭡니까? 예, 이 학생, 그러니까 피해 학생 17세 된 여고생을 이제 처음엔 5명이 노래방으로 친구처럼 만나자라고 해서 유인해서 결국은 석계역, 서울의 석계역 인근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네. 돌변을 하죠. 근데 네. 지금 CCTV에도 확보가 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 아이는 망을 보고 또 한 네. 아이는 장난을 치면서 주먹질을 하고 그리고 네. 안에서는 노래를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밀실처럼 돼 있어서 비명소리나 신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아하. 그리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타를 합니다. 네. 이 아이를.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동영상으로. 세상에.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네. 나 아이들 때렸어. 근데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 그냥 감옥 가도 괜찮아. 이런 어떤 죄의식이 전혀 없는 그리고 무개념한 이런 아이. 이런 부분들이 형사 미성년자라든가 촉법 소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촉발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소년법이요. 1953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네. 무려 지금 얼마입니까? 40몇 년이 흘렀죠. 네. 그런 부분이 이 촉법 소년이나 형사 미성년자에 관련된 건 지금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그 굉장히 부분은 많이 저희가 올라오고 잠시 뒤에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 짚어보고 일단은요.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관악산 이른바 관악산 폭행 사건 학생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끔찍한 폭행 사건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전해드린 이후에 지금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 그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친구에게 글쎄요 이걸 자랑 삼아 그랬을까요? 휴대폰으로 찍은 폭행 당한 피해자의 모습을 찍어서 친구에게 보여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랬답니다. 자신이 때린 친구에게 이렇게 사람을 때리면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진짜야 라면서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나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살겠다. 애초에 살기도 싫었다. 이인철 변호사님. 제 귀가 의심되고 시청자분들도 귀를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도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래도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은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은 누구나 이제 아는 사실인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또 악용을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뭐 크게 잘못을 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네.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고 금방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학생들이 가장 무섭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뭐 길 가다가 네. 뭐 이런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담배를 펴도 어른들이 훈계를 하잖아요. 네. 요즘에 정말 큰일 나더라고요. 그렇게 훈계를 아하. 하면은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뭐 폭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이 관악산에서 폭행을 저지른 그리고 노래방에서 이어서 관악산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의 폭행 수준이라고 믿겨지십니까? 무슨 조폭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피해 학생은요, 그나마 조금 짧은 대답 정도는 할 수 있게 상태가 호전되기는 했대요. 온몸이 지금 멍투성인데요. 그래서 어제 이 피해 학생의 언니라는 분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 정도에 노래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 때릴 줄은 몰랐던 거죠. 얘는 그냥 좋게 얘기할 줄을 알았었는데 노래방에 가서 이제 폭행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1차 폭행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 전에 1시간 반 정도 얼굴만 폭행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노래방에서 이제 얘가 폭행을 1차로 당했었을 땐 얼굴만 폭행을 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씌우고 지하철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기고 멍든 얼굴을 이제 촬영해서 친구들한테 또 자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산에 끌고 가서
이제 2차 폭행이 시작이 된 거죠. 5시간 동안.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주동자의 집에 단둘이 갔었나 봐요. 그 부모님이 없을 때 가서 이제 그 주동자가 얘가 이제 피가 많이 나니까 피를 이제 다 닦았나 봐요. 다 닦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히고, 예, 그리고 이제 신고하면 자기 아빠가 이제 조폭이다 이러면서 이제 겁을 준 거죠. 겁을 주면서 또 이제 원래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취합해서 들어보면 그때 좀 감금을 해가지고 조건 만남 이런 거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들을수록 가해 학생들의 행동이 기가 찰 뿐입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의 언니의 인터뷰 내용이 충격적인 건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의 언니의 얘기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SNS에서 그 자기들끼리 서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웃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신고했으니까 한가에 가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지금 가해자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13살이니까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어려우니까 아마 그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 가해자의 부모님들은 연락을 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아직? 뭐 연락이 아빠한테 이렇게 오기는 했는데 최대한 변호사가 접촉하는 게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최대한 연락은 피하고 있어요.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올렸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미성년자라서 가볍게 처벌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소년원 가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 어차피 미성년자라 나 얼마 안 살고 나와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애들이라서 그런 거를 친구들이랑 메시지 할 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피해 학생의 언니의 인터뷰, 이 모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드렸는데 음질 상태가 좋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지금 이 언니의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 이 학생들이 아직 구속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활동을 자유롭게 하나 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낄낄거리게 웃대요, 지금. 웃고 그렇습니다. 있대요. 아, 정말 이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신건강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 가해자들은 혼이 나야죠. 왜냐하면 피해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들 가해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소년 범죄가 요즘 굉장히 과시욕까지 동반이라서 본인들이 잘못을 하고 나서 SNS나 영상으로 지금 찍어서 올리거나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극도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범죄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는 이게 집단 심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감이라던가 죄책감이라던가 윤리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n분의 1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가 온전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10분의 1만 잘못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책임이나 법적 처벌은 n분의 n 모두를 다 본인이 쳐야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피해 학생 언니의 얘기 들어보면 더 지금 기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연령대가 처벌받지 않는 연령대 그것까지 뭐 버젓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이 법을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법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네. 사실 이거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문제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때리거나 훈계하면요. 뭐라고 하느냐. 고소할 거예요. 이래요. 아하. 그리고 뭐 증거 수집해가지고 뭐 소송하고 굉장히 이 법을 또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좀 이런 학생들이 꼭 범인을 가해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 환경이 굉장히 좋고 부잣집 자녀들도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너는 네. 꿈이 뭐냐? 했더니 꿈이 뭐냐면요. 무슨 과학자, 무슨 의사 이런 게 아니라 건물주예요. 왜요? 자기 할아버지가 강남에 뭐 수백억짜리 건물이 있으니까 네.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뭐 그냥 잘못해도 새 받아먹게 살겠다는 예, 거예요? 편하게 사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네. 요즘 학생들이 참 이렇습니다. 정말로 네. 걱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럴까요?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일선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3, 4명이 들어와서 입건해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뭘 아냐면 소년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아요. 이걸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법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는 지도, 보호, 육성을 한다라고 법에 네. 규정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리고 또 특히 뭐가 있냐면 그 인권보호 규칙 같은 그 훈령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야간 조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나 우리 엄마 아빠 안 오시면 우리 조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법률 얘기를 전문가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더욱 가관인 부분이 하나가 네.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비행을 저지르고 경찰서에 와서 왔는데 부모라는 분들이 일부 이제 그런 부모들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들 얘네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얘들을 지금 감금해 놓고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을 저질렀던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아 우리 엄마는 힘이 있어 파워가 있어. 그러니까 나가서 반성을 하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또 재범률이 높아져요. 이런 부분을 제발 좀 일부 부모님들이 자각을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 관악산 폭행 사건으로 다시 한번 그전부터도 있어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14세이면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규정한 촉법, 이른바 촉법 소년이라 불리는 이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들끓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런 비슷한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달 24일에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네. 15살 중학생 딸을 두고 있다는 엄마가 올린 네.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 딸을 집단 성폭행한 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보니까 그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오히려 떳떳한 생활을 하고 있고 반면에 피해자인 딸은 오히려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네. 지금 이 글이 게시된 지 한 달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요. 그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게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해당 글을 보시면요. 네네.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백 팀장님 네. 이른바 관악산 폭행하고 지금 다른 별건의 사건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 어떤 일이길래 지금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까지 올렸을까요? 네, 정말 끔찍합니다.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은 지난 3월 12일 날 대구 경찰서,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경찰서, 중부경찰서 관할인데요. 이 14세, 그러니까 지금 만 14세 된 아이가 사실은 아이들 7명에게, 그러니까 또래 아이와 그다음에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 7명에게 식당에서 술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 모텔에 어떻게 난 그 모텔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모텔에 데리고 가서 준강간이시죠. 특수 준강간이라는 거죠. 뭐 흉기나 2인 이상이 술 취한 심신 그 상실의 상태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중에 한 명만 구속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고 나머지 3명은 소년원에 지금 법원에 재판 네. 중인데 네. 문제는 이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거죠. 이 피해 학생이. 그러니까 네. 15세 된 이 아이의 엄마 하는 말씀인데요. 네. 그래서 대안학교를 찾고 있겠다고 하는데 더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아이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이 엄마가 붙들고 거기서 함께 울었다고 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절대 이 아이의 엄마가 과장돼서 올린 게 아니라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엄마, 아이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네. 지금 20만이 넘어갔죠. 한 달 이내에 20만이 넘어가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촉법 소년 3명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에요. 거의 보호처분만 받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이 엄마한테 너무 답답하고 네. 자, 내 아이는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상태가 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가해 학생 아이들은 별다른 큰 처벌을 받지 않는 형태로 보이니까 네.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호소를 했던 겁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피해를 당한 여중생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의 글을 보면 이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이 피해 아이는 지금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가해자 중 4명의 아이들은 소년원에 갔지만 그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대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성폭행, 폭행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게 문제입니다. 어. 성인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관대하게 처벌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소년 같은 게 얼마나 관대하게 처분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17세가 됐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거든요. 네. 형사범으로 이제 처벌이 돼가지고 이제 유죄가 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또 소년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데요. 아하. 그 소년 보호 처분은요. 네. 이유가 뭐냐면 보호자가 그냥 그 교육시키는 거고 가장 이제 센 게 가장 강한 처벌이 소년원의 2년 미만에 그냥 보내는 겁니다. 아니 피해 여중생은 정말 이렇게 인생을 파괴해놓고 겨우 소년원에 뭐 1년 정도밖에 살지 않고 나오면요 또 이 학생들이 또 그걸 또 막 자랑을 해요. 나 소년원 갔다 왔다 무슨 네. 훈장같이 네.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제 생각에 이 정도 범행 같으면 이거는 정말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 관련 이 소년법 폐지해달라는 그 요구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차제에 이참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가해자들은 오히려 낄낄대고 자랑스러워하고 이게 훈장입니까? 이 범죄가 훈장입니까? 그런데 왜 피해자들이 오히려 숨어 지내고 공포에 떨고 2차 피해를 당해야 되는 겁니까? 법이 눈물이 있긴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